오늘 이제 웹앱 개발 첫 시간이에요. 저랑 같이 수업을 하셨던 분도 있고 지금 저를 처음 보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일단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랑 웹앱 개발 5까지 있죠? 1부터 5까지 있는데 5개월 동안 같이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강사 차주환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업 때 앞으로 5까지, 웹앱 개발 5까지 5개월 동안 사용할 수업 페이지예요. 이제 뭐 다른 강사님들도 유사한 방식으로 많이 수업을 진행을 하고 계실 텐데, 이 수업 페이지 링크, 이거는 지금 기록을 하셔야겠죠. 사진을 찍어 두신다거나 메모지에 적어 놓는다거나 5개월 동안 계속해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저장을 해 놓으셔야 돼요. 꼭.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아예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를 모르고 오신 분들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학원에서 수업도 다른 수업을 다른 강사님들한테라도 들으셨던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자, 구글 필요하죠. 저희 이제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계신 여러분들한테 구글 계정, 개발용 구글 계정 하나쯤은 필수예요. 이제 실질적으로 개인 이메일로 사용하고 있는 지메일이 있더라도, 구글 계정이 있더라도 개발용 계정 하나쯤은 더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저도 실제로 구글 계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GitHub 계정도 전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용이 있고 뭐 업무용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학원에서 다른 수업 들으셨으면 아마 다 하셨을 거예요. 개발용 계정으로 만드는 거를. 그 계정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계정이 이제 일반 내 개인용 메일이다, 메일 계정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쯤 더 만들어 주세요. 개발용 계정은 있는 게 확실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을 하고 업무를 진행을 하실 때에도 개인 이메일로 모든 업무를 쳐내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업무용이나 개인용 메일 개발용 메일 하나쯤은 새로 갖고 있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구글 계정. 그리고 GitHub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다른 수업에서 GitHub을 소개를 드렸어도 안 하셨어도 돼요. 사실 지금까지는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웹앱 개발 수업부터는 이 GitHub은 필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필수는 아닌데 그냥 필수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하고 뭐 이직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것만큼 좋은 이력서가 없습니다. 이것만큼 좋은 포트폴리오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자가 되고 나서 성장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 이게 없는 개발자는 없어요. 지금 시대에서 GitHub을 관리하지 않는 개발자는 도태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필수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지금까지는 안 하셨더라도 앞으로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부터는 꼭 하셔야 돼요.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쓸 줄 알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정, 그리고 실제로 업무를 해나가는 과정, 그런 거를 다 기록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뭐 이런 이제 뭐라 그러더라, 형상관리, 이제 GitHub도 형상관리의 일환인데, 사실 GitHub이 활성화가 되기 전에는 SVN이라는 형상관리를 많이 썼어요. 근데 요즘 추세가 이제 SVN을 쓰던 곳들도 다 GitHub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이제 취업을 하시고 나면 꼭 써야 되는 툴 중에 하나예요, GitHub은. 이건 그래서 필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번 수업을 진행하면서부터는 제 수업을, 다른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GitHub으로 따로 안 알려드렸어요. 사용법 같은 거 안 알려드리고 소개만 해드렸었는데, 이 수업부터는 수업에서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GitHub. 그러니까 꼭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프로그래머스, 얘는 이제 어느 정도 친숙해지셨을 거예요. 지셨어야 돼요. 관심 있게 자주 들락거리면서 정보도 보고
문제도 풀어보고 많이 하셨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프로그래머스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 프로그래머스, 코드.org, 코드업 이 친구들은요 되게 중요한 것들이에요. 이거를 공부하는 과정에 얘네를 같이 한 사람과 같이 하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분명합니다. 그냥 수업만 듣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한다고 치더라도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얘네를 같이 병행을 하면 그 응용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개발자의 두뇌가 갖춰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네도 계속해서 다른 강사님들도 많이 소개를 드릴 텐데 저 또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공부할 때 나중에 여러분들이 개발자가 되고 나서는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셔도 돼요. 이런 거 안 봐도 돼요. 근데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필요해요 꼭. 그러니까 얘도 아직 얘랑 안 친하시다면 이제 앞으로라도 계속 친해지셔야 돼요. 프로그래머스. 코드.org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프로그래머스랑 코드.org 그리고 코드업 이 세 개는 같은 맥락입니다. 코드.org랑 프로그래머스는 좀 알고리즘 쪽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경향이 좀 있고요. 코드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 문법 쪽으로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느껴지는데 얘는 필수예요. 필수. 꼭 하셔야 돼요.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서 꼭 해주셔야 되고요. 이미 하신 분들은 잘하셨어요. 못한 게 있다면 이제 더 난이도 어려운 것들을 해나가시면 되고 그것마저도 다 했다면 잘하셨습니다. 어려웠던 문제들 복습하시면 돼요. 그리고 타이핑 클럽 얘는 타자 연습이었죠. 영타가 느리다 그래서 개발을 못하지는 않아요. 근데 개발은 전반적으로 이제 영어로 타자를 쳐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내가 영타가 100타도 안 된다. 그럼 실제로 업무에 좀 지장이 있을 정도로 느린 거예요. 그런 건 연습을 해서 좀 키워 나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본인의 역량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노력하면 다 되는 거예요. 타자 연습을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열심히 하면 되니까 타이핑 클럽 내가 영타가 좀 느리다 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꼭 계속 해주시고요. 코드업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거랑 같은 맥락이었죠. 얘도 기초 문법 문제 잘 풀어 보셔야 돼요. 다음 레플릭 같은 경우는 여기서 뭐 할 건 아니고요. 이제는 제가 문제를 내드리거나 할 때 레플에서 공유가 될 건데 그것들을 가져다가 쓸 거니까 얘는 지금은 뭐 크게 중요하진 않겠네요. 자, 지금 이 수업 페이지 링크 이거 지금 여기가 제일 중요했죠. 얘네들 다 뭐 기록하거나 사진 찍거나 외울 필요 없어요. 여기 다 있습니다. 수업 페이지 안에. 얘가 중요한 거예요. 얘가. 자, 그리고 이제 저랑 수업을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지 모르실 테니까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 제가 수업하는 이 내용들은요 다 녹화가 되고 있어요. 화면이랑 제 목소리랑 이 화면과 제 목소리가 다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다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제 오늘 수업한 거를 제가 오늘 수업 끝나고 나서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복습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수업을 못 빠졌다, 도저히 사정이 안 돼서 수업을 참가를 못했다 하면 다음 수업 전에 전 수업 거 듣고 오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제공을 해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차피 수업 영상 남으니까 뭐 귀찮으니까 오늘은 수업하지 말고 저 유튜브 올라오면 저거 봐야지 이렇게 하라고 제공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고자 복습용, 메인은 이제 복습용이고요. 근데 이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영상 있으니까 아 귀찮은데 수업 가지 말고 영상 봐야겠다, 이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제 첫 시간이니까 마음을 고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따라오기가 어려울 거예요. 처음에는 지금까지 배웠던 거 많이 반복될 거고 복습의 과정이라 괜찮을 텐데, 조금 지나면 어느샌가 이게 무슨 소리지? 이건 뭐지? 이렇게 바뀔 거기 때문에 방심하시는 순간 놓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에 와서 수강료를 내고 수업을 들으시는데 여러분들께서 얻어가시는 게 많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대부분 취업을 위해서 이 수업을 듣고 계실 텐데, 진짜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기본 소양적인 부분들이에요.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내용들은. 근데 이것마저 갖추지 못한 개발자는 도태되겠죠. 당연히 시작부터 같은 출발선에 서 있지도 못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공부를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복습용 교재를 드린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뭐 얘를 믿고 뭐 수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이러지는 말아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수업에 참여하신 상태나 학원에 계실 때 저를 마주치면 그냥 편하게 질문을 해 주셔도 돼요. 수업 중에 손을 들고 질문을 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뭐 제가 문제 풀라고 시간을 드렸는데 모르겠다 그럼 저를 불러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수업이 끝났거나 아니면 뭐 휴일이나 이럴 때, 지금 이건 평일 수업이니까 주말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모르겠다, 그럴 때는 제가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질문사항 오픈 채팅 방이에요. 여기 들어오셔서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은 저랑 1대1 오픈 채팅으로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내가 뭐 모르는 게 생겼다고 해서 그냥 바로 질문을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코드를 이제 수업 시간에 한 걸 복습하면서 짰어요. 게시판을 구현을 하고 있는데 코드가 에러가 나서 실행이 안 돼요. 저한테 이제 캡처를 따서 보내주십니다. 이런 것들이 에러가 났는데 안 되네요, 어떻게 하죠? 라고 질문을 하셨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그 캡처본을 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문제가 생기자마자 저한테 질문을 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 조금이라도 찾아보고 질문을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에러의 그 난이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지 않고 무턱대고 질문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구글링을 해보시라고 빠꾸를 놓을 거예요. 그러면 구글링을 하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다시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번거롭겠죠? 그러니까 처음 질문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여기를 먼저 거쳤다 오세요. 이 친구한테 뭐 에러가 나서 안 된다, 뭐 에러를 복사해서 이 친구한테 검색을 해 보시고요. 뭐 에러가 아니라 뭐 문법을 모르겠다, 그럼 그 문법에 대해서 얘를 한번 거쳤다 오셔야 되고요. 꼭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얘를 거치지 않고 저한테 무턱대고 질문이 날라오면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뭘 모르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저도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구글링하는 습관이 안 들어 있으시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많이 손해를 볼 거예요. 업무 이제 실무 환경 속에서는 그렇게 친절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뭐 내 사수한테 물어봐야겠다, 사수가 정말 친절하게 아 이건 이런 에러 때문에 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걸 고치렴 이라고 친절하게 얘기해 주지 않아요. 약간 얘는 왜 이런 것도 못하지? 라는 식으로 안 좋은 눈빛을 보낼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실 겁니다. 근데 구글링 하는 습관이 되어 있으면요, 뭔가 여러분들이 모르는 상황이 생겼을 때 일단 구글로 가요. 그 습관이 되게 큰 차이가 있어요. 구글에 가서 내가 검색을 해보고 열어보는 페이지를 수십 개 수백 개 페이지를 다 열어보세요. 그래도 모르겠다, 그럼 사수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지금 에러가 나고 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서 구글링을 이렇게 해봤는데 그래도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한데 이걸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사수가 친절하게 알려줄 거예요. 왜냐면 얘가 그래도 혼자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질문을 하실 때에도 그 습관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뭘 모르는지에 대한 내용 파악은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그걸 알아야 검색을 하든 물어보든 할 거 아니에요.
이건 무조건 중요한 거고요. 이걸 알았다. 그럼 그 다음에 하기 전에, 질문하기 전에 구글을 거치든 수업 영상을 한번 다시 찾아보든 뭐 관련 서적을 찾아보든 어떤 방법이든 좋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보는 그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구글에서 답이 나와요. 그래서 구글링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채팅방 들어오시면 이제 몇 시 수업, 몇 시 어떤 수업 듣는 누구인지 정도만 밝혀주세요. 제가 수업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분인지 제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몇 시에 어떤 수업 듣는 누구다 라는 정도만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너무 늦은 시간에는 좀 질문을 삼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글링 해서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이제 웹앱 개발 수업은요, 일단 처음에 이제 자바 게시판 구현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자바2를 저랑 함께 하신 분들은 자바2 중반부터 아마 했던 부분들일 텐데, 반복되는 내용은 복습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들어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더 살을 붙여 나가고 좀 더 완성형으로 갈 거예요, 서서히. 근데 그 기초를 얘를 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가장 먼저 할 거고요. 그리고 얘를 다 하고 나면 이제 DB에 대해서 좀 다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DB 다룬 거를 가지고, DB 내용 배운 거를 가지고 DB랑 자바를 연동할 거예요. 이제 게시판에서는 어레이 리스트를 활용을 해서 DB 대신에 데이터를 저장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수업에서는 실제 DB를 가지고 DB 안에 데이터를 저장해서 우리가 만든 게시판과 연동을 할 겁니다. 그 작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JSP라는 걸 배울 거예요. 얘는 자바 서블리 페이지라 그래서 얘를 배우면서 이제 서버나 톰캣 뭐 이런 개념들을 같이 좀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스프링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다 포트폴리오의 일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에서 이제 뭐 학원이 추구하는, 그리고 제가 학원에게 전달받은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궁극 목표를 미리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제 웹앱 개발 수업이 5개월 동안 이루어지는데, 이 수업이 끝날 때 여러분들은 각자 자기가 만들고 싶었던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게 될 거예요. 그걸 만들어서 이 수업이 마지막 끝나는 시점에 기업 관계자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아니면 뭐 웹, 페이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시연을 할 거고요. 발표를 하는 거죠.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이 친구는 괜찮은 것 같다 라고 느껴지면 그 자리에서 면접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이제 학원이 계획 중이고, 그걸 제가 전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수업만 잘 따라오시고 뭔가 이제 나중에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결과물이 잘 만들어졌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취업과도 바로 직접 연결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되게 좋은 거죠. 공부하자마자 취업이 된다는 건 되게 좋은 일입니다. 왜냐면 내가 구직 활동하는 기간이 짧을수록 좋아요. 그러면 안 까먹으니까, 배웠던 걸 바로 조금이라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신입으로 나가시게 되면, 예를 들어 내가 이제 공부를 이번 연도 12월에 마쳤어요. 근데 취업을 내년 6월에 해요. 그럼 6개월 동안 공백이 생겼죠. 그 공백 동안 과연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그 배웠던 거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얼마나 할까요? 솔직히 쉽지 않아요. 그러면 6개월 뒤에 취업하고 나면 공부할 때 아무리 잘 알았어도 6개월 뒤에는 많이 날라가 있어요. 그 과정이 좀 줄면 줄일수록 여러분들은 좀 더 많은 거를 머릿속에 간직한 채로 일을 시작하게 되겠죠. 이건 확실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이 수업이 집체 강의로 쭉 이루어질 거고요. 이렇게 쭉 집체 강의를 하다가
집체강이라는 건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뭔가 설명을 드리고 코드를 같이 짜고 수업을 똑같이 진행을 하는 게 집체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 제 예상으로는 후반부에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개인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이 개인 작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구상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컨펌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뭐 코드를 짜는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을 제가 도와드리는 식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뭐 진도 스케줄상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런 구성인데 나중에 조금 내용이 바뀔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개인 작업을 진행하는 와중에 필요에 따라 약간의 조별 활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프로젝트의 규모가 좀 더 크다면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뜻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조를 이뤄서 프로젝트를 만들어도 좋아요. 이런 거는 이제 제가 후반부에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좀 조절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럴 수도 있다 라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에 하나 빠졌네요. JSP 넘어가기 전에 프론트엔드 쪽도 좀 할 거예요. HTML, CSS, JS, jQuery 정도. 얘네는 JSP를 쓰기 위해서 얘네가 필요해요. 그래서 얘를 JSP 배우기 전에 조금 할 거고요. 이제 프론트엔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혹은 들으시는 분들은 했던 내용 또 하는 거니까 좀 이렇게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복습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배우고 나서 여기로 바로 넘어갈 거예요. JSP는 얘네를 모르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다 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하나의 팁인데요. 여러분들이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구글링에 대한 중요도를 많이 접하셨을 거고, 뭐 저랑 같이 수업을 하셨던 분들도 구글링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갑자기 구글링이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구글링을 잘하는 법,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좀 감이 잘 안 올 거고, 내가 모르는 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검색을 해야 될지 좀 막막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구글은요 참 친절한 게 그것까지도 구글링으로 해결이 돼요. 구글에 구글링 잘하는 법이라고 치면요 뭐가 되게 많이 나와요. 여기서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키워드들도 나오고요, 이제 검색할 때 쓰는 이제 키워드 팁 같은 것들도 나오고, 어떤 식으로 단어를 조합해서 검색을 하면 좀 더 내가 원하는 결과에 적합한지, 적합한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설명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런 걸 한 번씩 찾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솔직히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방법은 뭐든지 구글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건 그냥 많이 하면 늘어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 이건 많이 한 사람이 잘해요. 뭐 재능이 있어서 핵심 키워드를 정말 잘 뽑아내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많이 안 해봐도 잘할 건데, 그렇지 않다, 내가 평범한 사람이다, 일반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이건 그냥 무조건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합니다. 저도 처음에 구글링 엄청 못했어요. 공부할 때 구글로 검색을 해도 내용 나온 걸 보고 제 걸로 활용을 못했고요, 검색 자체도 잘 못했고요, 그냥 되게 많이 헤맸어요. 구글링을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게 제 속에서 들었던 생각들이었어요. 공부할 때 이제 선생님이 저한테도 구글링을 하면 된다 라고 알려주면 이걸 구글링을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부터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하다 보면 다 돼요. 많이 하면 늘어요. 그리고 늘면요 얘를 가지고 못할 게 없어요. 진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언어 지식 수준과 그리고 이 구글링만 잘하시면요 여러분들이 못 만들 프로젝트 없어요. 그 정도로 구글링이 개발의 진짜 전부예요.
이제 프로젝트의 규모가 커지고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될 게 많아지고 이러면 필수적으로 이제 API라는 걸 사용하게 되고요. 라이브러리를 많이 가져다가 쓰게 되는데, 걔네들 저도 잘 몰라요. 어떤 API, 제가 써본 API나 라이브러리들만 알지 저도 안 써본 거 잘 몰라요. 근데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얘가 다 알려주니까. 외우고 있을 필요 없어요. 내가 필요한 거 있을 때 그 필요한 거 검색해서 쓸 줄만 알면 돼요. 그게 구글이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얘만 잘하셔도 여러분들이 못할 게 없어요. 얘는 그러니까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고, 계속 꾸준히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 습관 진짜 중요합니다. 내가 뭔가 모를 때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을 잠깐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얘로 와야 돼요.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그 고민을 하면서는 내가 고민하고 해결해 볼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내가 고민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인지를 살짝 고민을 해보는 거고,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그 생각이 끝나고 나면 아, 내가 좀 찾아보면 알 수 있겠는데? 그럼 바로 얘로 오는 거예요, 무조건. 이거는 뭐 개발 관련 아니고 일상에서도 내가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뭐 차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차를 끌고 다니는데 내 차가 어떤 이상한 소리가 나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유튜브나 구글이나 이런 거 찾아보죠. 네이버 검색이나 이런 거 해보잖아요. 지식인 검색 이런 거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얘도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찾아보는 용도인데, 그 정보, 자료의 양이 어마무시하게 방대할 뿐입니다. 구글링 엄청 중요한 거니까 이제 꼭 연습을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 페이지를 보시면요, 백준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SW 익스퍼트 아카데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두 개는 코드업과 약간 유사한 느낌이에요. 얘네들도 링크를 남겨드린 거니까 들어가 보시면, 여기는 왜 백준이, 여기 프로그래머스 알고리즘, 앞에 있는 거는 프로그래머스 알고리즘이고 뒤에 있는 거는 백준이에요. 백준 들어가 보시면 코드업처럼 문제를 좀 풀 수 있는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도 문제를 많이 접해 보세요. 이거 되게 좋은 사이트라서. 네, 여기 백준, 코드업 백준 이 소프트웨어 익스퍼트 아카데미, 얘는 뭐 삼성에서 제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되게 좋은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초반에 알고리즘이나 이런 거를 이해하면서 공부를 하기에 되게 좋은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링크들도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자바나 이런 것들을 배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바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바를 배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뭔가 로직을 구성할 때 알고리즘에 대한 개념을 알고 모르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느낌이 잘 안 오실 거예요, 아직은. 그래서 이제 로직에 대해서 내가 이런 기능을 만들 건데 코드를 저렇게 써내려가는 걸, 강사가 써내려가는 걸 보고도 보고 나면 이제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근데 보기 전에는 그게 생각이 안 들어요. 그게 알고리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에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이게 코드가 짜여지는 그 흐름, 이게 전반적인 이해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직을 못 떠올리는 거고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그걸 모르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지금부터 되는 분들이 재능이 있고 대단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로직은 지금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거고, 그걸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머리를 일반인의 두뇌에서 약간 개발자의 두뇌로 바꿔야 돼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해요. 그거에 도움을 주는 게 이런 백준, 소프트웨어 익스퍼트 아카데미, 코드업, 코드.org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서 뭐 큰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이 엄청나게 다뤄지진 않지만, 이걸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 그 일반적인 두뇌가 개발자 두뇌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경험도 쌓이고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결국에 어떤 로직, 어떤 기능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머리에서 로직이 나올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그 맛을 느끼기 시작하면 중독됩니다. 그게 되게 재밌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게 생각조차 안 나던 것들을 할 수 있구나, 나도. 이런 걸 느끼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좀 재밌어져요. 많이. 그 전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쌓아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수업들은요, 솔직히 뭐 학원 PC를 사용을 한다거나 개인 PC를 사용한다거나 거의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공부할 때 수업 때 사용했던 자료들이 날아가더라도 그 자료가 좀 가볍고 그렇게 어려운 자료들, 막 중요한 자료들이 안 남겨 있기 때문에 사실 날아가도 크게 상관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할 거는 어떻게 보면은 취업과 가장 직결된 포트폴리오의 일환이기 때문에,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개인 노트북을 가지고 있다, 데스크탑은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개인 노트북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신다면 학원에 가져와서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긴 할 거예요. 그렇다고 노트북을 사라는 말씀이 그 말이 아니에요. 없으신 분들은 그냥 학원 PC 쓰셔도 되고요, 집에 있는 거 쓰셔도 돼요. 어차피 우리 깃허브로 관리할 거니까. 근데 내가 개인 노트북이 있으면 그걸 가져와서 쓰시는 거를 추천을 좀 드리고요. 왜냐면은 이거는 이 학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컴퓨터들은 지금 저도 아까 여기 로그아웃을 했지만 본인 말고 다른 사람들도 다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계정을 로그아웃하고 내 걸로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저장을 해놨으면 내 거에 저장이 안 되잖아요. 실제로 이제 그런 식으로 열심히 수업을 진행하셨던 분이 자료를 크게 한번 날려먹은 적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분이 공교롭게도 깃허브를 안 하고 계셨고 그렇게 날라간 자료는 이제 못 찾는 거죠. 그러니까 꼭 계정 관리를 잘 해주시거나 아니면 개인 노트북을 사용하시거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다른 수업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특별한 사유, 뭐 집이 정말 멀거나 그러면 이제 비대면 수업을 보통 들으실 텐데, 집이 정말 멀거나 아니면 뭐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하는 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대면으로 와서 수업을 들어주세요. 이걸 추천을 드릴게요. 이게 비대면 수업을 하는 거랑 대면 수업을 하는 거랑,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대면으로 오시든 비대면으로 들으시든 별 상관이 없어요. 제가 강의하는 입장에서, 강사 입장에서는 사실 앞에 계셔도 안 계셔도 제가 느낄 땐 차이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비대면으로 줌으로 듣는 거랑 와서 대면으로 듣는 거는 여러분들이 느낄 때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대면으로 수업을 참여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현장에서 들으시면은 뭔가 알게 모르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일단은 요 정도. 이거 말씀 안 드렸네요. 저희 수업 시간이 이제 19시부터 22시까지죠. 19시부터 22시까지인데 제가 수업 시작을 19시 5분에서 10분 정도에 시작을 할 거예요. 원래 그 전에는 무조건 10분에 시작을 했는데, 이제 진도상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땡겨야 된다 라고 한다면 5분에 시작을 할 거고요. 그게 아니라 좀 여유롭게 가도 된다 그러면 10분에 시작을 할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이때 시작을 할 거니까 여유가 있네, 이때까지 와야지, 이게 아닙니다. 이게 절대 아니에요. 미리 오셔서 19시부터 이제 수업이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참여를 하셔서 미리 이제 워밍업을 하고 계시라고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복습이라던가 아니면 알고리즘 문제를 풀어본다던가 아니면 뭐 타이핑 클럽에서 타자 연습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수업에 참여할 워밍업을 하시라고 이렇게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 같은 경우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진도에 맞게 좀 유도리 있게 드릴 거예요. 기본적으로 한 10분, 최소 한 10분 정도는 보장을 해 드릴 거고요.
좀 여유가 있으면 한 15분씩 드리기도 할 거고, 진짜 여유가 없다 그럼 쉬는 시간이 없이 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상황에 맞게 조절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면 이제 웹앱 개발 수업 개요는 끝난 것 같고요. 혹시라도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놓친 게 있다라고 한다면 수업을 진행하면서 하나씩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1교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쉬는 시간 가졌다가 8시 5분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